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인용해서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오온에 대해서 11가지로 관찰해 보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등등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11가지로 관찰해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오온은 11가지, 55가지로 관찰을 해봐도 전부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전에 나타나는 그죠? 오온을 40가지로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타우사 선생님이죠. 40가지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이 40가지 가운데 처음에 10가지는, 40가지 가운데 어떤 거는 10가지는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5가지는, 무한을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25가지는 괴로움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 40가지 관찰도 결국은 뭡니까? 무상, 고, 무화로 귀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 그죠? 이제 신정진 영정회를 밝히는 9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일어난 상가들이 부서짐을 봐야 되고요. 자, 신중하게 수행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삼매의 표상을 잘 잡아 성취하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적당히 챙겨하고, 몸과 생명의 무관심함을 확립시키고, 순리로 극복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허의 명상 주제에 대한 해서, 이거는 우리 제1권에 나옵니다. 제4장에서 나오는 7가지 그죠? 부적당한 것을 버리고, 7가지 적당한 것을 반복하여, 어떤 때는 물질을 명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신을 명상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로, 그죠? 물질의 생겨남을 그 물질과 정신을, 그죠? 이제, 해체해서, 그죠? 하나하나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물질의 생겨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앞에 18장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됐죠? 개념적 존재를 정신 물질로, 즉, 오온으로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주 관점이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해체해놓고 보면은 그때 드러나는 오온 12처 18개 등등은 전부 무상이고, 고고 무한한 데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물질의 생겨남을 봄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물질은 이거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질하면 물질이 생겨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4가지가 있었죠. 그죠? 모든 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첫째로 그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음식. 됐죠? 앞에 다 나왔습니다. 어머니, 난 모르는데, 10년 한 사람하고 지금 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내한테 있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업의 소생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또 마음의 소생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온도의 소생입니다. 되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감기도 걸리고 여러 물질적인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내 몸뚱이는 음식의 소생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통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아브라함 길라자 6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부타우사 선생님, 그죠? 이거를 22번 이하에서, 그죠? 이제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앞입니다. 22번입니다. 물질에 대해 명상하면서 물질이 생겨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물질은 등 4가지 원인에서 생겼다. 됐죠? 마음, 온도, 음식.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모든 중생들의 물질을 생길 때 첫 번째로 업에서 생긴다. 재생연결의 순간에 태생에게는 3가지 상속을 통해서 토대, 몸, 성의 시본소라는 30가지 물질이 생긴다. 이랬었는데요. 여기서 3가지 상속은 한 차례는 일어나고 몸으로 사라지는 새 아차례로 구성되어 있죠. 꼭 새 아차례를 만들고 밑에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들은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생긴다. 일어나는 순간처럼 머무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도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물질은, 자, 이것이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물질과 정신을 보는 기준입니다. 23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질은 천천히 멸하고 무겁게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신속하게 멸하고 가볍게 일어난다.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했죠. 뭐 정말 그런가는 모르겠잖아요. 그죠? 정신이 물질보다 가벼워야죠. 정신이 물질보다 재빨라야 되겠죠. 상식으로 봅시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음처럼 그렇게 가볍게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법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건 아무 따라 미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24번은 아주 유명한 기전입니다.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가 전개되는, 그죠?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인식 과정이 전개되는, 그죠? 그 대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4번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이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과 머무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이 모두 같다. 길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간 단위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만 빠른 것이 마음의 순간들과 같다.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할 때 다 봤지요? 그죠? 나는 모르는데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찰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저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이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방 우리 아비담마는 그죠? 유식 이런 데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다면 물질 찰나의 길이와 심 찰나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됐죠? 물질 찰나가 0.0000001초라면 심 찰나도 0.0000001초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상자부 아비담마는 물질 찰나와 심 찰나의 길이를 다르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입니다. 머물 때, 그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물질 찰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주석서 문헌에서는 아찰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죠? 아찰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생산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서버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찰나는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그죠? 서브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서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서브 모멘트를 찰나로 옮기면 서브 모멘트는 어떻게 옮기면 되겠어요? 네? 찰나는 그 서브 찰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다 그죠? 기상천외한 용어들은 다 제가 한 겁니다. 우리 그 원장 선생님은 대림 선생님은 마음이 올곧은 사람에 대해서 그죠? 기상천외한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찰나면은 그죠? 원자보다 작은 거를 우리 뭐랍니까? 아원자 이런 말 쓰시고 그죠? 그러니까 찰나보다 작은 거는 아찰나. 아찰나 좋죠 그죠? 감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찰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아찰나라는 말은 수로는 그 주석서는 경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이거 자 그걸 한번 그죠? 자, 그 24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만 빠른 것이 마음의 순간들과 같다. 제가 왜 요거를 작게 그려놨겠어요? 마음처럼 그죠? 마음의 아찰나처럼 이거는 그죠? 똑같아 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순간, 이 머무는 순간이죠.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이란 뭡니까?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몇 개란 말입니까? 16개.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죠?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하면은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예요. 마음은 몇 번 일어난다는 겁니까?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담마 문헌에 적용이 되어서 아비담마의 그죠? 그 엄격한 인식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은 뭡니까? 그러면 과연 부처님께서는 그죠? 물질 찰나와 마음의 찰나가 다르다고 하셨는가? 더군다나 16배 빠르다고 하셨는가? 궁금하죠?
궁금한 한 분들은 됐습니다만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그죠? 찾아보면은 경에는 그 다음에 아비담마 칠론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근거로 몇 가지를 됩니다만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은 주석서 문헌에서 설명되고 있고요. 그 이제 적어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아비담마 칠론이 결집되고 3차 결집 이후에 있잖아요. 우리 굳이 따지자면 BC 간 300년 이후에 그죠? 확립된 그 인식 과정을 더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확정된 뭐 논리적인 귀결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전체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걸 딱 합치면은 물질은 우리 마음보다 몇 배 빠릅니까? 요거 16 빼고 여기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죠? 요거하고 요기 같습니다. 길이가 됐죠? 요거하고 요것도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고 요거 3분의 1이죠.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6과 3분의 2. 아, 그죠? 예. 네. 그죠? 자, 우리 정신은, 우리 마음은 물질보다 16과 3분의 2배 빠르다. 그죠? 그런데, 옳죠, 그죠? 박수 막 쳐야 되겠죠? 예? 그런데 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건 말장난입니다. 이제 수학적인 계산에는, 수학적인 산수잖아요. 산수로 보면 3분의 2가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3분의 2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그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죠? 물질은 마음보다 총 합쳐면 뭡니까? 17배 빠르다 이랍니다. 됐죠? 왜 17배가 나온 거 아시겠죠? 와,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갖고 있잖아요. 이거 산수잖아요. 저것도 산수까지 좀 했다고 있잖아요. 이거 산수잖아. 산수를 봐도 16과 3분의 2 있네. 16과 3분의 2배 빠르다 이래야 되는데 17배 빠르다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설명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뭡니까? 한참 지나고 문득 생각해보니까 3분의 2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17배 빠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죠. 상자부 불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질 찰나와 심 찰나를 구분하고 있는, 그죠? 문헌으로 보면 저는 청정도론의 그죠? 20장 24번이 제일 오래된 문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면 다른 출처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청정도론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물질 찰나와 심 찰나를 구분하는, 그죠? 기준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는 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멸한다.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요것이 우리 상자부 인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 그 심장 토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분은 안 봐도 됩니다. 됐죠? 그죠? 네, 요렇게 해서, 그죠? 26번,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죠? 요거는 왜냐면, 제일 처음 재생연결식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질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30가지 물질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22번 문단을 보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 세 가지 상속을 통해서 토대, 몸, 성의 시범소라는 30가지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그 토대는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예, 심장 토대인데 그렇게 각각의 10가지가 되어서 30가지가 됩니다. 왜 10가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토대고 왜 10가지가 됩니까? 심장 토대가 이거는 깔라바로 존재합니다. 됐죠? 그렇죠?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깔라바로 존재합니다. 심장 토대가 있기 위해서는 10가지 기본적인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8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분리할 수 없는 8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8가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분. 됐죠? 8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살아있는 물질입니까? 죽은 물질입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물질의 생명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9가지죠. 그 다음에 심장 토대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심장 토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가지고, 몸도 똑같이 해서 그렇고, 성도 똑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우리가 생명체가 최초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성도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런 거 안 그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최초로 재생연결식이 딱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재생연결식이 딱, 그죠?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성도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성은 왜 10가지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분, 생명 기능. 그럼 성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겠죠? 남성, 여성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 몸을 수태를 하더라도 성의 구성 요소는 10가지고 됐죠? 여자로 그죠? 수태를 하더라도 그죠? 그 성의 물질은 10원소가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5번 그것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6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그죠? 그게 되면은 물질은 뭡니까? 매 찰나에 매 아찰나에 그죠? 우리 그죠? 매 아찰나에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이 그죠?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은 첫째가 업에서 생긴 물질이겠죠. 그죠? 자, 업에서 생긴 물질을 해서 그죠? 여기서 27번에서는 업을 관찰하고 업에서 생긴 것, 업을 조건한 것, 업을 조건한 마음에서 생긴 것, 업을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업을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을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업입니까? 28번에 딱 나와있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 맞죠? 우리가 의도를 업이라 합니다. 근데 모든 의도가 업이 아닙니다.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에 들어있는 의도. 됐죠? 그죠? 그거를 업이라 합니다. 그럼 업에서 생긴 것이란 등등등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어머니 나 봐도 모르겠다. 그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해서 그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다시 5가지로 30번에서 그죠? 관찰의 방법을 논의 방법 5가지로 정리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이고 마음에서 생긴 것, 마음을 조건한 것, 마음을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마음을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5가지로 나누어서 그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7쪽입니다.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서 그죠? 이것도 5가지 항목을 그죠? 설정을 하고 하나씩 설명합니다. 음식이란 무엇인가? 음식에서 생긴 것, 음식을 조건한 것, 음식을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음식을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장 넘기시면 238쪽 온도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온도에서 생긴 것, 온도를 조건한 것, 온도를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온도를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5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딴 거는 있잖아요. 우리 내 몸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에만 해당됩니다. 됐죠? 업에서 생긴 물질,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이건 다 살아있는 물질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살아있지 않는 거에도 적용된다. 이게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41번입니다. 41번에서 넷째 줄입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나며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무정물의 경우에도 생겨난다. 그래서 이거 무정물을 해서 그죠?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무정물은 우리 몸속에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사마귀 등 그죠? 살아있는 몸의 무감각한 부분 됐죠? 그죠?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그죠? 이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의 영역에 넣은 것들. 그다음 죽어서 뭡니까? 시체 됐죠? 그죠? 네, 그것도 시체가 부패하는 데는 온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신의 생겨남을 보면했습니다. 이 정신의 생겨남은 마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3장, 그죠? 마음의 역할을 알아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여기서 계속 했죠, 그죠? 우리가 인식 과정에 그 게재되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방가의 동료, 방가의 끊어짐, 그 다음에 뭡니까? 오분제장, 전호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업을 짓는 자화나 등록,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14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4가지 중에 뭐 제일 앞에는 뭡니까? 우리 재생연결과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과정과 관계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재생연결과 관계되는 것은 3가지가 됩니다. 죠? 뭡니까?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방황과,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 됐죠? 그죠? 요런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 모르겠다. 미치고 펄쩍 뛰겠다. 미치고 펄쩍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아비담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아비담마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은 공부하십시오. 나 공부하기 싫어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붙자님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전문 시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뭡니까? 저 스님이, 그죠?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자기 말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구분하려면 아비담마를 봐야 됩니다. 됐죠? 아비담마를 하고 딱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자들은 사실 좀 하면 스님들이 이제 뭡니까?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쫙 들어보면, 아하! 옛날에는 다 발심시키고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전부 자기 소리구나. 거기 딱 드러납니다. 예. 큰 스님은 곧, 여기까지는 지금 시대가 우리 뭐 불교는 전문가, 우리 현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문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저는 그죠? 예, 그러면 이 아비담마가 어렵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는 거 비하면 있잖아요. 세발의 피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100분의 1만 하면 아비담마 지금 다 통합니다. 요새는 한글로 책도 잘 나와 있잖아요. 청정도로는 이거 세 권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식으로 있죠. 영어 독해. 한국 사람들 영어 독해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 제일이잖아요. 영어를 말하고 독해한다고 우리 보는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영어 독해 있잖아요. 그 성문 종합 명어, 그죠? 그다음에 영문에서 100, 200, 1200제 이거 모르시죠? 안 해요. 아는 분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우리 때에도 영어 고수가 되려면 영어 해석의 고수가 되려면 영문에서 1200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좀 아는 건 좀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어쨌든 그죠? 거기에 제 결론은 거기에 비하면은 청정도로는 이거 세발의 피입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이 번역은 제가 한 건데 잘했다 이러면 그거 안 되면 우리 대림 스님이 하신 건데 제가 요새 이거 공부를 내가 얼마나 합니까 지금, 그죠? 보십시오. 빽빽하게 그죠? 파란 볼펜, 빨간 볼펜, 까만 볼펜으로 빽빽하게 적어가면서 봅니다. 번역 기가 막히게 잘 된 겁니다. 이런 번역서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있잖아요. 영문에서 이제 1200제 보던 그 100분의 1 노력만 하면 달통을 해버립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합니다. 단 처음에는 뭡니까?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되는 그게 어렵게 느낄 뿐입니다. 그 용어에 대한 정의도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씩으로 딱 하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꼭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모르면 절대로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먼저 내고 청정도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젠쌤이죠. 이거 번역을 하면서 있잖아요. 저는 일대일 대학하면서 공부 다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청정도론, 그죠? 절대로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먼저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아비담마 길라잡이하고 청정도론이 양대 축입니다.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 팔아먹으면 마음이 이미 많이 팔아먹는데요. 예?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12판까지 찍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 어려운 책을 한 판에 그 천질씩 찍었습니다. 2,000권. 그죠? 12판에 24,000권 찍어서 팔아먹었어요. 그죠? 됐죠, 그죠? 예. 한국 불교 저는 잠재력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죠? 이 어려운 책을, 그죠? 예. 요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그 43번에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데 동그라미 채우십시오. 43번에서 5번째 줄로 재생연결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그 밑에 두 줄 밑에는 재생연결식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면 잠재의식 방황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죽음의 마음 있죠. 그 밑에 보면 등록의 마음 있죠. 그럼 동그라미 4개 돼야 됩니다. 재생연결, 그건 이제 제목이고. 됐죠?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등록의 마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전개 과정에서 44번입니다. 그거 보면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면 전향 나와 있죠? 전향, 그럼 또 오문전향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오문전향의 마음입니다. 그 밑에 보면 눈의 아르마리죠. 그다음에 눈의 아르마리는 대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안식입니다. 우리가 저 5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여기서 눈의 아르마리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받아들이는 과거로 나타나는 많은 요소 있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240번째 제일 위에 가면 조사하는 마음 있죠. 조사하는 원인, 그건 조사하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줄 밑에 내려가면 결정하는 마음 있죠, 그죠?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거기서 또 세 줄 밑에 내려가면은, 그죠? 마음이 5번, 7번 속행으로 일어난다. 속행. 그건 자완하죠, 그죠? 원어로는 자완합니다. 자완하, 속행. 그 밑에 가면은, 두 줄 밑에 내려가면은 등록의 마음 있죠? 그죠? 그 등록 마음은 둘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보면 다 합쳐보면은 14가지 마음이 됩니다. 됐죠?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 14가지 가운데 하나 역할을 합니다. 매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그죠? 매 순간에 일어나서 이 14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를 하고 사라진다. 굉장한 통찰입니다. 상자부 불교에 마음이 있는 통찰입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과정만 한번 제대로 이해해서 보면, 그죠? 나는 누군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불교적인 정확한, 그죠?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또 제가 올해만 그만 이제 10년 하고, 그죠? 회양하면 청정도로 딱 하고 10년, 우리 불광소 와서 10년 떠들고 다 빨빨이라고 가면 억수로 좋잖아요, 그죠? 딱 그래 하려고 딱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러고, 막 계속 내년에는 뭐 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정말 하기는 싫어요. 건강의 문제상. 그죠? 근데 출가자가 돼갖고 있잖아요. 제가 붙자는 들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 공부를 좀 합시다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안 한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말은 함부로 해도, 그죠? 말은 함부로 해도 그런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로 지금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는 거로 합시다 이러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겠으면 배째라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암 걸렸다고. 암이 다시 도졌다고. 암 걸렸습니다. 암이 다시 도졌어. 이제 서울 내 못 올라가고 이러면 그만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좀 기쁜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아비담마의 기중함을 정말로 점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걸 하고요. 아비담마 벌써 한 2번 했죠, 그죠? 2번인가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하면 있잖아요. 한 번 더 하면은 아비담마의 중요성, 아비담마의 핵심이 있잖아요.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착각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몰지각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있잖아요. 부처님 법을 그것도 그죠. 제가 늘 떠들고 다니는 그 귀중하다는 아비담마를 같이 공부하자는 데 있잖아요. 제가 안 한다 할 수 없겠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그럴게요. 암이 도지갖고 안 되겠다고. 그럼 그만입니다. 근데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암이 걸려가 죽게 돼도 해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야기라도 비슷하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때 합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우리, 그죠? 마음을, 그죠? 매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을 14가지 역할별로 있잖아요. 14가지 역할로 정리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통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 그죠? 우리 마음의 구조 있잖아요. 이 복잡다단한 이 마음의 구조에 대한, 그죠? 일목요연한
그 이해를 하는 저는 튼튼한 토대를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45분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때는 45분입니다. 241쪽입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어떤 때는 정신을 명상한 뒤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제기하고서 차례대로 수행하여 어떤 수행자는 통찰지 수행을 성취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관점은 뭡니까? 결국 무상고 무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제기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로 안에 무상고 무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점은 뭡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관점은 앞에서는 18장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주 관점이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좀 물질을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그죠?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해체를 하고 정신을 역할별로 14가지로 쫙 해체해서 보면은 그 모든 이 물질 정신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무엇에서 생겼든지 그것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됐죠, 그죠? 이것이 여기서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이제 7계조를 통한 명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백세 인생의 무상고 무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분에서는 이제 7계조는 뭡니까? 이 7가지를 그 제목을 나열합니다. 취하고 버림으로써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따라 음식에서 생긴 것에 따라 온도에서 생긴 것에 따라 업에서 생긴 것에 따라 마음에서 생긴 것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음식 온도 업 마음에서 생긴 것은 앞에 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도 그 비슷한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뭡니까? 취하고 버림으로써 그 다음 이 번째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따라 여기서 각 단계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14단계로 지금 이게 뭡니까? 해체할 수 있잖아요.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14단계로 있잖아요. 백세 인생을 14가지 관점에서 그죠? 14단계로 지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7가지 가운데 가장 그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번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따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그죠? 먼저 표제어를 나열을 했고요. 47번에서 그 가운데 1 취하고 버림으로 씁니다. 이 가운데 취한다는 것은 재생연결이고 버린다는 것은 죽음이다. 됐죠? 한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취하고 버림으로 씁니다. 됐죠? 그죠? 이와 같이 수행자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100년을 한정한데 해놨죠? 요새 백세 인생하는 게 다 청년 노릇에서 나온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걸 갖다 붙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100년을 한정한 뒤 상카르들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제기한다. 어떻게? 세 가지 특징은 뭐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상고무합니다. 그죠? 자, 이 생에 속하는 모든 상카르들은 무상하다. 모든 유의법들,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무슨 이유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 생에 최초에 일어나고 최초 언젠가는 사라지잖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무슨 이유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고, 변하기 때문이고, 잠시뿐이고, 항상함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두 줄 내려가서죠. 끊임없이 핍박받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움의 기지이고 행복과 반대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두 번째 결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등등해서 그 밑에 가면 뭡니까? 또 한 서너 줄 밑에 내려가면은 그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공하다. 그러므로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아와 반대이기 때문에 무하다. 결론은 뭡니까? 백세 인생을 살펴보면은 무상고 무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백세 인생 전체를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살펴본 겁니다. 이번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 따라 여기서는 뭡니까? 크게 좀 14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100년을 한정하여 물질에 대해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그 다음에는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을 제기한다. 여기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단계에 따라 늙은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다. 즉 쇠퇴한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무상고 무아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9분에 1 어떻게 1 해놨죠. 그죠? 1 있고 그 등등등 해서 이제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등등등등 해서 62번 가보십시오. 248쪽 62번 가보면 14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그죠? 이렇게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긴 시간 이제 그죠? 그 뭡니까? 100년을 33년으로 첫 번째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발을 들었다가 내딛은 이 순간도 전부 찰나적인 겁니다. 그렇죠? 들었다가 내딛는 순간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래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 가는 것도 뭡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래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새 슬로우 비디오가 옛날 다 청정동에서 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매 순간에, 우리 슬로우 비디오 보면 매 순간에 무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딛고죠? 더 올리고, 뻗고, 요래 해보죠? 요래, 그죠? 됐죠? 그죠? 그게 슬로우 비디오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매 순간이 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진도 그런 그 맨 마지막으로 14번째는 이렇게 죠 이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무상하다는 거죠. 됐죠? 그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번에서는 뭡니까? 100년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즉 33년, 34년, 34년. 되죠? 그래서 100년이 되죠. 그죠? 중간에 34년 넣어놨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뭡니까? 자, 이와 같이 세 단계로 한정하여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49분입니다. 넷째 줄, 다섯째 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물질은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속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다. 됐죠? 똑같이 해서 중간 단계 34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단계 33년에 속하는 것도 전부 무상고 무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개조로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린 10개조, 뛰노는 10개조, 아름다움 10개조, 힘찬 10개조, 지혜로운 10개조, 줄어드는 10개조, 앞으로 구부정한 10개조, 9번 10개조, 노망의 10개조, 누워있는 10개조.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저도 자꾸 뒤에 해당되니까 좀 괴로워요. 됐죠? 그죠? 그, 이거는 뭡니까? 여린 10개조, 처음에 1살부터 10살까지. 됐죠? 그죠? 뛰노는 10개조. 그 키워드를 잘 해놨죠? 11살부터 20살까지 뛰노는다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면 졸업하고 대학교 가라면 뭐 우리 때는 고고장 간다고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죠? 뛰노는 10개조. 그럼 20살부터 30살 때까지는 뭡니까? 아름답죠? 찍어 바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31살부터 사람들이 힘차죠? 그죠? 돈 번다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40살 넘으면은, 우리 유교에서도 그러죠. 그죠? 40살 넘으면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삶을 관조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50살부터 60살까지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쪼그라들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60살 넘으면 앞으로 구부해지죠? 허리가 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70살 되면은, 그죠? 9번 10개죠. 됐죠? 자,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그죠? 그 다음, 아이고, 무시라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80부터 90까지는 노망의 10개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노망이 제일 괴로운 거라고, 우리 그때 국민학교 도덕책인가 나왔지. 그죠? 그죠? 와, 그죠? 어쨌든, 나무일랑 같아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10개죠. 무시라. 그죠? 예. 이렇게 살펴보면 뭡니까? 예, 100년 인생을 10년 단위로 해보면 전부 무상이고 고고 무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를 51번에서 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51번에서는 세 가지 특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번에 가면은 100년을 5년씩 20부분으로 됐죠? 앞에는 10년씩 끊었죠? 여기는 이제 5년씩에서 20부분으로 20부분으로 끊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4번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이 수고한다. 첫 번째 5년 사이에 생긴 물질은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것이 두 번째 5년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고무하다. 됐죠? 그죠? 이제 55번에 네 번째는 뭡니까? 20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4년씩 25부분을 한다. 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냥 무상고무하다 하면 너무 나쁜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세하게 앞에는 이제 아비담마를 총 동원해서 하니까 멍 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아비담마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5년씩, 그죠? 그 4년씩에서 25부분 나눠보면은 무상고 무하다. 그 다음 뭡니까? 5번은 3년씩 33부분. 6번은 뭡니까? 2년씩 50부분.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은 1년씩 100부분. 됐죠? 8번은 뭡니까? 1년을 3부분, 우기, 겨울철, 여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죠? 인도 저쪽은 세 계절입니다. 우기, 겨울, 여름. 됐죠? 그죠? 우기, 건기, 혹서기, 혹서기가 아니고, 제일 더운 걸 뭐라 합니까? 혹한기, 혹서기 맞죠? 그죠? 그렇게, 우기, 저쪽은 혹서기라는 게 없습니다. 혹한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는 겨울 제일 살기 좋은 때, 이런 데입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철에 넉 달 동안 생긴 어쩌고저쩌고 살펴봤습니다. 9번은 뭡니까? 1년을 6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앞에는 1년을 우기, 겨울, 여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기 6분입니다. 우기 57번입니다. 우기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뭡니까? 추운 계절,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여름. 됐죠? 그죠? 6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뭡니까? 상현과 하현. 한 달을 때는 뭡니까? 상현과 하현, 보름씩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봅니다. 하현의 보름, 상현의 보름, 전부 뭡니까? 무상고음 모아. 그 다음에 11번은 뭡니까? 낮과 밤으로 나눠봤습니다. 낮의 물질은 밤에 안 가고 밤의 물질은 낮으로 안 오다. 그래서 무상고음 모아다. 그 다음 뭡니까? 아침등 우리 6부분, 우리나라는 12그로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그 인도에서는 주로 6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저녁나절, 아침나절, 한나절, 그죠? 저녁나절, 그 다음 저녁에는 뭡니까? 초경, 이경, 삼경. 우리가 말하는 초경, 이경, 삼경은 좀 다릅니다. 밤을 그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낮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시간으로 나눠보면은 이건 전부 무상고음 모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나고 앞을 보고 돌아보고 구부리고 펴는 거. 됐죠? 그죠? 그거로 갖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짧은 걸음 뭡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옆으로 피하고 내리고 딛고 눌리는 6부분. 됐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걸어갑니다만은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은 6단계로 나누면 되죠. 됐죠? 그죠? 그래서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옆으로 피하고는 뭡니까? 뭐가 있는가 했잖아요. 살펴본다는 건데. 그래서 뱀이 있으면 똥이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피하고 딛고 눌리고. 이거 뭡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뭡니까? 야간 정숙 보행. 그죠? 남자분들 다 아시죠? 이거 아는 분은 군대 갔다 온 분이고, 군대 안 가도 이거는 빨리 총 들고, 저도 군대가 병장계 됩니다. 총 들고 보니까 야간 정숙 보행 하잖아요. 이래갖고, 요래 있잖아요. 그것도 젖어야 되고, 이러면. 그거 다음 안 되니까, 그죠? 그러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그죠? 매 순간의, 이제 이거는 무상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음 모아로 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무상을 이제 어디로 기결 시켜갑니까? 자, 저 뒤에 가보면, 그죠? 찰나로 기결이 됩니다. 됐죠? 긴 시간을 있잖아요. 점점 줄이고 해서 나중에, 그죠? 찰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보면 그 생명의 지혜의 핵심은 찰나입니다. 됐죠? 그죠? 찰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너무 헛소리 많이 하고 시간 다 지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6번에 보면은 이것이 미시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횃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부타고사 선생님이 옛날 사람입니다. 횃불의 비유, 등불의 비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비유입니까? 그리고 형광등의 비유, 혹은 뭡니까? 우리가 전등의 비유, 됐죠? 전등은 뭡니까? 매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죠. 1초에 60Hz, 됐죠? 그죠? 60번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불은 무상합니다. 됐죠? 그죠? 부타고사 선생님이 66번에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66번, 67번, 그죠? 특히 66번에서 뭔가 비유를 들고 있는데죠. 우리는 이런 복잡한 비유 필요 없습니다. 형광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전등의 비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등은 뭡니까?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죠? 그죠? 1초에 60번 깜빡거리니까 그거는 무상한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비유 하나만 끝나버립니다. 그런 비유를 여기에 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1초에 60Hz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7번, 67번에서는 그죠? 이 전등의 비유에다가 지금 앞에 그죠? 14단계 이걸 적용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해 잘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68번입니다.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물질의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그 물질을 다시 분석해서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물질, 그죠?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언제 분명합니까? 굶주림과 포만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모르면 바로 멍청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차고 더움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업에서 생긴 물질은 문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했습니다. 요건 조금 아부다마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기뻐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되죠. 기뻐할 때 생긴 물질은 윤기가 있고 연하고 활기차고 촉감이 좋다. 슬퍼할 때 생긴 물질은 마르고 생기가 없고 추하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2번 결론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파악한 뒤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할 때 다음 뜻이 분명합니다. 생명, 신체, 즐거움, 괴로움은 단지 신속하고 순간만 머무는 하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84,000급을 사는 신일지라도 두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살지 못한다. 맞죠? 그죠? 죽을 때는 한 마음이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마음 한 마음으로 땡 끝납니다. 죽음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84,000을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84,000년 1초는 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의 멸한 무더기들은 모두 같다. 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무너졌거나 미래에 무너질 무더기들은 그 중간 즉 현재의 멸한 무더기들과 특징으로는 다름이 없다.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 몸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괜히 이걸 일체 유심도구나 이렇게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세상은 존재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은 끝난다. 이것은 궁극적인 뜻에서의 개념이다. 무너진 무더기들은 어디에도 축적되지 않는다. 미래에도 축적은 없다. 현재에서 생긴 무더기들은 역시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머문다. 생긴 법들이 무너지는 것은 예정된 것이다. 붕괴하는 법들은 과거의 것과 섞이지 않고 머문다. 무더기들은 볼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는 무너진 후에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흑공의 붕괴처럼 생겼다가 멸할 뿐이다. 됐죠, 그죠? 예, 무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개성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 이건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우리 새싹 있잖아요. 그 사기 날 때 있잖아요. 요새 연두빛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74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75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다 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신의 7개조를 통한 명상에서 76번부터 77번 나옵니다. 저는 부타우스 스님께서 어떤 식으로 명상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아주, 그죠?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체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매 순간에 대해서 무상이다, 보다, 무하다.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정신의 7개조 통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시간이 벌써 오버가 돼서, 그죠?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빨리 해서 정신의 7개조 통한 명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딱 정리를 한번 하고 2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안 좋고, 그죠?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피곤하시고 하실 분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